예. 너 이게 네 현장에 갖고 다니는 대패야? 네. 네 개야? 4개 됩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줘봐. 튜닝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옛날에 했던 거잖아 다. 네. 옛날에 다 했던 건데 막상 이제 쓰다 보면 응? 대패 집이 변형이 생기겠지. 네. 응? 그거는 그 서양에서 판매하는 그 미는 대패에 쇠로 만든 대패도 변형은 생겨. 없을 것 같지. 그리고 쇠도 변형이 오지. 닳기도 하고. 그래서 쇠로 된 대패가 그 사면은 그냥 바로 쓸 수 있냐? 그 이 연필이냐 그거? 네. 그거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대패로 보이는 거고 네. 누가 볼 때는 그냥은 못 쓰니까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글쎄 동서양 대패를 다 써본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동양 대패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튜닝하기가 좀 더 쉬워. 서양 대패가 해놓으면 오래 가긴 하는데 글쎄 이게 손맛도 없고 소리도 안 좋고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동양인인 거지. 이렇게 큰 거는 이거는 길이가 지금 한 400mm 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대패라 그러잖아. 장대패.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조이너 플레인이 되는 거야. 조이너 플레인 이게 수압 대패처럼 이렇게 나무를 한번 쭉 당겼을 때 이 두 개의 면이 딱 맞닿았을 때 빈틈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수압 대패를 영어로 조이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패의 목적 이전에 이렇게 조인트 했을 때 빈틈이 생기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장대패는 사실 인테리어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원목을 다루게 되면 이제 가끔 쓰지. 장대패의 장점은 나무에 바른 선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 조인트 할 때의 면을 얘가 가장 잘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대패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일반 대패라고 그러지만 우리끼리 현장에서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단다이 또는 그 장대패 그냥 대패 또는 이 작은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간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고간나 간나 새끼 종간나 새끼 할 때 그 간나 작다 애기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무튼 이제 장대패 단대패 그다음에 작은 대패 새끼 대패 또는 고간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고간나를 제일 많이 쓰지. 합판이나 이런 것들 대패질 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네가 장대패 단대패는 지금 하나씩 있는데 고간나가 요즘에 왜 두 개냐? 이게 고간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합판이나 MDF를 어쩔 수 없이 대패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대패를 선택을 할 때도 일회용,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모양은 대패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뭐 일회용 카타카를 넣어갖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이제 MDF용이고 그걸로 사실상 원목은 못 갖고 택도 없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냐? 네가 지금 오래간만에 대패를 다 꺼내서 대패날도 갈고 대패날에 이제 간극 조시도 보고 대패집도 지금 어디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 네. 이런 데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 이미 이건 오래 써갖고 네가 손때가 새카맣게 묻었는데 여기를 지금 깎은 거는 이렇게 대패날을 빼려고 타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처를 입어. 그래서 이 부분이 찌그러져 갖고 통째로 들려 나가면 가슴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깎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대패집에서 대패날을 뺄 때는 이 여기 마구니면을 치면 안 돼. 네. 여기 마구니면을 치면 아무래도 여기가 찌그러지면서 이 바닥에 배가 불러요. 이 바닥은 완벽하게 평평해야 되는데 여기가 배가 부르면 턱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패가 망치질 몇 번에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요 대패집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서 요 두 점만 때리는 거지. 네. 두 점을 때릴 때도 여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탁 때리면 이게 쪽이 나 안 나? 쪽이 나죠. 쪽이 나지. 그러니까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치. 양쪽을 번갈아 칠 때, 양쪽을 번갈아서 칠 때, 번갈아 가면서 때릴 때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타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패날에 들어간 각도 네.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대패집에 대패날이 들어간 각도 이게 아마 38도 40도 그럴 거예요. 이 물매면이 그 부분을 타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뿔망치나 장도리 망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생긴 장구 망치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얘는 장구 망치 또는 우리가 대패 망치라고 부르는 거고 한 면은 평평하고 한 면은 볼록한데 이때는 좀 볼록한 대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망치나 장도리 망치를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내가 혹시라도 반대로 때려버리면 단 한 번이라도 좋을 건 없지. 그래서 그러는 거고 네가 지금 이런 그 대패를 사서 대패집을 고치고 대패날을 가는 일련의 과정은 왜 했냐? 대패질 하려고. 네. 대패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패질 하려고. 대패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주저없이 얘를 꺼내서 쓰려고 그러는 거지. 네. 뭐 그라인더로 그냥 뭉개고 막 센다기로 뭉개고 이런 게 아니고 나무는 이렇게 너 혹시 이 대패가 영어로 뭔지 알아? 대패가 영어로요? 이 나무 대패 일반 쇠대패가 영어로 뭐냐? 응? 대패가 영어로 뭐야? 제가 거기까지는 너 옛날에 알려준 듯다. 너 시험 봐야 돼. 일로 와. 너 눈 대. 그러니까 이 대패가 영어로 플레인이야. 아 플레이 플레인은 뭐냐? 이게 평면이야. 평면. 주인 플랫 완벽하게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 강제로 깎을 수 있는 그런 그 양질의 기계 외에는 대패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이 목수들한테의 대패는 이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기본이자 기초이자 나인 것도 같은 거야. 나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이게 대패 잘 쓰지도 않는데 요즘 현장 다니는 목수 애들은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네. 튜닝해 갖고 쓰는 놈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 네. 우리 세대에서도 별로 없는데 니네 세대 가면 대패는 그냥 무늬만 대패지 어디 모서리나 죽일 때 쓰는 거지. 정말 대패날 잘 갈고 대패집 잘 튜닝해서 쓰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못 봤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이 신용하는 걸 봐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오늘 영상을 찍는 다시 궁극적인 이유 내가 그걸 분명히 지금 말해주자면 어떤 거냐면 이 대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그리고 이런 대패를 사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들 생각이 발칙한 거야. 왜? 이 철물점에서 쓰는 거는 그냥 쓸 수가 없어. 수입이고 네. 국산이고 중국산이고 간에. 그러니까 다 튜닝을 할 줄 알아야 돼. 설사 내가 이걸 다 해줘. 대패날을 갈고 대패집을 고쳐서 다 튜닝해갖고 줘도 쓰는 애가 뭐 잠깐 쓰고 나면 변형이 생기잖아. 네. 계절별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대패집에 대패날을 아무리 꽉 끼게 껴놔도 여름에는 대패집이 늘어나니까 좀 헐거워지고 여름에 헐겁게 해놓으면 겨울에 이제 약간 줄어들면서 타이트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대패집은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맞춰야 돼. 여름에 늘어나서 대패날이 훌러덩 빠지지 않게. 네. 그래서 항상 이 대패집의 그 대패날은 껴놓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요 대패질이 되는 대패날이 나와서 대패질이 되는 상태에서 뒤로 맥시멈 한 1.5mm 정도만 뒤로 빼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손 다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쓴다 그러면 축축하게 젖은 축축하게 기름 먹인 타올로 이렇게 감싸놓거나 그러면 좀 녹도 안 나고 변형도 좀 적겠지. 근데 어쨌든 네가 쓰는 이 대패는 이미 뭐 손때가 다 묻고 기름 다 매겨놓은 거라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제 그 바닥면은 이 바디는 대패집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봐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패날은 수시로 갈아야지. 대패날은 그냥 대패질을 하다가 잠깐 좀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 때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패를 이해하고 있는 목수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목수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등등의 목수라고는 이제 목수는 일단 레벨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본 사람들은 일도 잘해. 왜? 조리가 있어. 네.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누가 자르면 받고 뭐 저 붙이라 그러면 붙이고 이런 애들은 그냥 조립공이야. 그런 애들은 속도도 안 빨라.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일도 빨리 하고 일도 깨끗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심성도 좋고. 네. 그냥 못주머니 양쪽에 한 2개, 3개씩 하고 주렁주렁 내가 애들한테 물어본다니까 야
너 그거 안 무겁냐? 아니 별로 쓰지도 않는 연장을 왜 거기다 집어넣고 다니냐는 거야. 못주머니 개수가 목술 레벨이야? 그럼 못주머니가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쓰면 그 액수가 레벨이냐고. 어떤 놈은 옆구리에만 차고 있는데 어떤 놈은 막 두꺼운 멜빵까지 위아래로 해갖고 하고 다녀. 그 놈이 위에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목수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목수들 중에도 95% 이상이 모르는 이런 걸 아는 놈이 진짜 목수야. 응?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일에 대한 조리도 있고 솜씨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심성도 좋고 그런 애들이 오히려 사회성도 좋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목수들, 이런 거가 아예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관점에서는 그런 애들은 함량 미달이지. 이 목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네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 대패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간단하게 이 대패를 너 연장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네. 이거 철물점에서 하나 사는 게 좀 두렵지. 두렵죠. 하나 사면 또 끙끙거리고 해야 되잖아. 몇 시간 하고 뭐 하루 이틀을 해도 튜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모르니까 급소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대패를 하나 사면 얘를 대패날을 갈고 대패집을 고쳐서 바로 전략감으로 쓸 수 있게끔 튜닝하는데 나는 이거 1시간이 안 걸려. 1시간이 안 걸린다고. 물론 스톱워치를 눌러놓고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해봤어. 여러 번을 해봤다니까. 옛날에는 대패를 하나 사면 2, 3일을 막 돌을 닦아도 얘가 내 연장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좀 쬐우침이 있다 보니까 이거 1시간이면 다 해. 그 현장에 나가서 목수가 어떻게 쓰는지를 급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놈들도 없어. 이게 웃긴 거 아니야. 네. 이 대패는 목수의 기초이자 기본이고 핵심인데 그거를 다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대패를 선택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카타칼 껴갖고 쓰는 거는 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그 하이스로 된 서양의 그 무른 쇠들도 물론 좋지만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현장에서 오래 쓰려면 이 열처리 된 좋은 쇠와 떡쇠를 붙인 대패를 사야 돼.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이게 화가 내고 이게 지가 내. 그래서 열처리된 쇠를 전체를 만들면 열처리된 쇠로 전체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무겁지. 무거워지고 빨리 안 갈려요. 이게 다 단단한 쇠가 되니까. 그리고 그 비싸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처리가 된 첨지강하고 이런 일반 떡쇠하고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술인 거지. 이 화관의 지간해를 붙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술 연장을 좀 발전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베르타스나 니닐슨이나 이런 대패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긴 한데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날이 녹아버려. 그냥 날이 그냥 녹는다고, 무뎌져 버린다고. 그냥 어느 한계점까지는 잘 쓸 수 있어. 기본적인 거는 잘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쓰기에는 얘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날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 사람들이 이 녹는 게 뭔지 잘 모를 거는. 녹아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녹아내리지 않고 이런 의학스러운 것들, 튜닝하기는 어려워도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베르타스나 느닌슨이나 스탠리나 이런 여러 가지 류의 그 대패나 이런 공구들이 좋긴 한데 일단 가격도 비싸고 이런 조이너 플레인 같은 거 이런 거는 10몇만 원이면 사지만 걔는 쓸만한 거 사려고 그러면 보통 한 4, 500불대 아마 넘어갈 거야. 그러면 뭐 한 7, 80만 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글쎄 뭐 걔들의 장점은 똑같은 날을 한두 개 더 사가지고 여러 개 갖고 이렇게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변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대패날 각도를 이렇게 그 베벨 각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 봐봐 내가 그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그 미국의 교포로 보이는 청년인데 이 대패에 대해서 그 친구 영상을 보고 내가 느낀 게 아예 아마추어들이 저렇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나무 대패에 대해서 저렇게 조리 있고 상세하게 올린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 친구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현실성 있게 대패를 사용할 줄 알고 그때그때 잘 이렇게
적용시키느냐의 문제는 좀 달라. 내가 이론적으로 그걸 알고 있고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거하고는 이게 약간 본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수가 쓰는 대패를 보면 이렇게 뒤집어 봐서 나를 봤을 때 여기가 그라인더로 이렇게 파인 자국이 있냐 없냐를 첫 번째로 보는 거야. 여기를 그라인더로 판 애들은 뭐 아는 애들이야. 빨리 갈고 할 줄 아는 애들이야. 네. 그 다음에가 이 물매면. 이 물매면이 때가 시커멓게 껴있는데 이렇게 까맣게 골고루 껴있어야 돼. 한 점만 까마면 닿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지. 물매야. 그 다음에 바닥이 평평하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긁어냈냐? 이런 것들 보는 건데 이게 우리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냥 소리만 들어보면 안다고. 니들이 이제 대패날을 갈거나 대패질을 하잖아? 여기다가 이제 뭐 연마를 하고 그러지? 그러면 나는 그냥 소리만 들어봐도 저게 지금 똑바로 갈리고 있는 건지 똑바로 지금 튜닝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듣기만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왜 그러겠어? 뭐 칼기야? 뭐 타고난 기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건데 그러면 지금 10대 20대 너희들도 다 그러면 경지에 올라야 되냐? 결국은 오르게 돼. 네. 니들이 원치 않아도 그 대신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요구하고 부어줄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무리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네. 대패마다 그때 애들마다 상태가 달라서 어떤 걸 딱 보면 얘는 문제가 뭐니까 어딜 건드려서 어떻게 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이거 대패 가져가서 집에서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한 일주일 갈아봐. 뭐 돼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전에 공방에 왔던 거 젊은 친구 뭐 문화재한테 배운다고 너 기억나지? 네. 근데 뭐 하루 종일 며칠을 갈았다고? 내가 볼 때 그 선생이 좀 모자른 거야.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해. 그렇게 죽어라고 해서 본인이 또 깨우침도 있어야 되고 한데 일단 그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혼자 독학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선생들은 얘 대패를 보고 니 건 보니까 이게 문제네. 이 급소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대패는 사서 그냥 쓸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대패날을 고치고 대패집을 고쳐서 내 거로 만드는 내 연장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게 나는 1시간 뭐 너는 뭐 반나절이 걸려도 지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야 돼. 네. 그걸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5분 10분 간격으로 가서 계속 그걸 눈으로 너하고 입을 맞춰갖고 추적하면서 결론을 얻어낼 거야. 그러면 네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감을 잡을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좀 전에도 무슨 영상 하나 찍어서 털 깎아보지 말라고 그런 게, 자 봐봐, 날이 뒤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패날을 두 손으로 잡고 네. 날이 뒤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이렇게 만져봐야 돼. 얘는 지금 끝이 다 안 갈렸네. 어떤 끝이요? 끝이 안 갈렸어. 끝이 허옇게 줄이 보이잖아. 허연 톱처럼 줄이 보이고 반짝반짝, 그 다음에 이중 반짝반짝, 그 다음에 그라인더 뒷날 같이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반짝반짝한데 아예 안 갈린 거야. 어쨌든 나중에 갈고 일단 날이 뒤로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는 이렇게 만져봐야 돼. 이렇게 날이 세게 넘어가는 것들은 손톱으로 긁어봐야 될 정도로 세게 넘어가요. 그거를 쇠밥이라 그러지. 네. 영어로는 BURR인가? 뻐? 아이씨. 뭐 꼬불한 것이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뭐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조리 있게 아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고 딱 한 사람 봤는데 그분은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은퇴하신 분이야.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 네. 그분들. 자 봐봐.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는 이렇게 만져봐야 돼. 이게 한 군데만 만져봐서 몰라요. 다 만져봐야 돼. 그럼 이쪽하고 가운데가 느낌이 다 달라. 이게 똑같이 넘어가야 돼. 느낌이 똑같아야 돼. 쇠밥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쭉 지문으로 쭉 눌러서 이렇게 쭉 당기면 하얗게 아주 네. 은색의 그 쇠밥이 한 줄로 쫙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올려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날이 이렇게 굴르면 안 된다 그랬지. 네. 이 굴르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대패질을 할 때의 대패밥이 나오는 그 베딩 각도의 변화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굴러버리면 계속 굴려서 갈아야 돼.
끝을 갈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굴러 있으면 가운데만 갈면 그게 대패날이 갈려 안 갈려. 끝을 가려면 계속 굴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굴르면 안 돼. 네. 플랫해야 돼. 그래서 굴렀나 안 굴렀나는 이렇게 만져보지. 이렇게 만져보지. 좌우를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봐야 돼. 굴르면 안 돼. 응? 굴르면 안 된다. 그리고 얘도 일자여야 되지. 왜 네. 일자여야 돼? 얘가 숫돌을 이렇게 패워서 얘가 둥그렇게 가려면 덧날하고의 간극을 맞출 수가 없잖아. 네. 이게 핵심인데, 응? 맞출 수가 없다고. 이 어미날과 덧날의 핵심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날이 잘 갈렸나 안 갈렸나? 털을 깎아보고 종이를 잘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봐야 돼. 지문으로 힘 빼고 살살. 이렇게 하면 손 빼지. 이렇게 하면 손 빼니까 네. 이렇게 긁어보는 거야. 여기서 아주 살벌한 느낌을 받아야 돼. 네. 그리고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봐. 이렇게 꾹꾹. 그래서 피부꽃이 살짝 씹혀야 돼. 그리고 얘 눈으로 보는 거지. 얘는 눈으로 봐도 끝이 안 갈렸어. 톱이야. 네. 이게 뭐 굳이 이거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달빛에 칼을 갈아도 이게 손 감각으로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항상 두 손으로 잡고 이게 왼손 오른손은 상관없어요. 네. 이게 뭐 나는 왼손잡이고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이건 상관없고 항상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굴렀나 안 굴렀나, 그 다음에 갈렸나 안 갈렸나, 그 다음에 끝을 눌러보고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대패날은 이런 연장은 낚시꾼의 낚싯대 같은 거야. 낚싯대는 팔의 연장선이야. 낚시꾼한테 낚싯대는 팔의 연장선이라고. 내 몸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 연장도 마찬가지야. 아니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거를 업이라고 밥 먹고 살겠다고 천직이라고 이거를 목수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못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못 배운 거야. 무지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패 톱, 끌 망치 칼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튜닝해야 돼.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본 사람들이 기계도 잘 다루고 일도 깨끗하고 분명히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되지도 않는 연장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좋은 연장이 많이 나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패 역할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우리 공방에도 수압 대패가 큰 게 있잖아. 네. 근데 수압 대패로 해도 결국은 사람 손이 가는 게 원목이라. 네. 그래서 이런 장대패나 이런 단대패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전력감으로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연장통에 하나씩 갖고 다녀야 된다. 이 대패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외에 너도 있잖아. 뭐 모서리 대패도 있고 뭐 네. 석고 대패도 있고 뭐 잡다한 게 많잖아. 그런 거는 그때 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야. 합판 작업하고 할 때는 뭐 이런 거 쓰고, 예를 들면 MDF 할 때는 이런 거 쓰고, 원목할 때 이런 거 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갔는데 원목 일을 해야 된다.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목을 갖고 작업해야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런 대패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숫돌도 갖고 다니고, 네. 우리가 이제 일반 킹스톤 세라믹 숫돌도 쓰지만 다이아몬드 숫돌도 쓰지.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이제 토맥이나 제트나 이런 데서 나온 습식 그라인더는 아예 그냥 박스채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에다가 바울을 친다든지 그라인더에다 파는 일반 그냥 건식 그라인더를 갖고 다니잖아. 네. 그리고 숫돌을 물에 빠뜨려 놓고 아무 때고 그냥 건져가지고 숫돌질을 할 수 있는 숫돌통도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현장에 있는 애들이고 뭐 공방에 있는 애들이고 난 다 이런 거 아는 줄 알았지.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어디선가 배워서 다 기본적인 게 돼 있는 애들이 나는 다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저렇게 얕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어떻게 세상에 상식이 되냐고. 그게 기본이 되고 매뉴얼이 될 수 있냐 이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네.
그거는 선배 세대가 잘못한 거야.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야지. 저 그걸로 해서 애들 그래야 애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응?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야. 배우려고는 안 하지. 다 이런 거 얘기하면 도망가요. 내가 공방에서 현장에서 목수를 한두 명 가르쳐 본 게 아니죠. 1000명을 넘게 가르쳐 봤는데 이 대패를 이런 거 가르치면은 이거 해갖고 언제 목수 돼요? 다 이런 놈들밖에 없어. 기꺼이 이걸 배워서 내 거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냥 저 윤목수한테 목공을 배우려면 목수가 되려면 이거를 꼭 배워야 되니까 이거 무슨 마치 통과의례처럼 그냥 배운다고. 이게 무슨 통과의례야. 기본 기술이지. 어?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한번 해볼까 기회가 있으면 이게 대패를 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윤목수 같은 직업인은 대패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그 얘기는 그 영상은 다음에 한번 말로 해봐야 되나 한번.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또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새거 사갖고 언제 또 아니 있는 거 갖고 그냥 새 것처럼 하면 되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대패가 하도 많이 써갖고 이 대패집이 이게 어미날이 작아져갖고 이렇게 쥘수 여기 대패집 위로 나오지. 이 물매면으로 나온 게 없어갖고 이렇게 쥘 수 없는 대패까지 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열 처리된 게 다 지나가잖아. 이제 요 위로는 열 처리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선배들 거 써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요 열 처리된 새가 이미 다 없어졌어. 떡새만 나와요. 그러면 대패질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거야. 왜? 사람이 담금질을 해버린 거지. 그 세월과 그 얼마나 그 숫돌에 문질러 봤겠냐.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담금질이 돼서 잘 들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양 대패 비싼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우리 선배들이 딱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해. 야 그거 못 써. 아이고 형님이 이거 써봤어. 어떻게 알아요 못 쓰는지. 그러면 야 그거 써봐야 아냐 보면 알지. 아니 자세히 못 보고 저 작업대 한 두어 개 건너가서 본 사람들이 이걸 못 쓴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나를 빼갖고 줘봐. 그러면 이렇게 슬쩍 돌아서 가지고 뭘 하고 있어 이렇게. 그게 왜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네가 갖고 온 저런 하이스형의 그 대펜날이나 칼 이런 거는 이 앞니빨,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갈아보면 안다는 거야. 치아를 갈아. 치아를 갈아보면 이게 새가 좋은 새인지 안 좋은 새인지 안다는 거야. 그걸 따라해볼까 하다가 나는 안 따라해봐야 다 알아. 나는 전공도 기계공학이고 이런 거 다 쇠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고 마음 먹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제 대충 갈아서 써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터득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그 실력 있는 목수가 이 대패를 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터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딘가에는 그 흡사한 방식들이 다 있을 건데 우리는 현실성 있게 현장에서 또는 공방에서 주저없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어쨌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전력감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다 체크해 보는 거지. 대패날도 갈아서 확인하고 대패집에 이제 바닥면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손을 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조합을 해서 나무를 깎아봐서 이거는 이제 제대로 이제 튜닝이 됐어. 그러면 딱 공구통에 넣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너 이거 밤새야 되겠다. 그거 해야 되니까 바닥도. 밤새. 너 저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돼. 저거 서랍 메일도 박아. 너 밤새. 아무튼 난 갈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여기서 끝.